네, 여러분들께 투자 팁을 전달해 드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주제를 봤더니 아무리 들어도 이 주제는 계속 듣고 싶은 그런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꼭 아셔야만 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공매도에 대해서 오늘 분석을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이지환 전문가님 지금 바로 강의 시작해 주실까요? 네, 우리가 지난주 목요일 날 마지막 강의 때 수급을 어떻게 볼 것인가 부분을 좀 봤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수급은 중대형주 이상, 소형주나 급락주에서는 수급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자, 우리가 중대형주에서 수급을 보면서 그래도 상대방의 패를 좀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급등주나 소형주에서 우리가 그 내부적인 패를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봤을 때, 한 가지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공매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워낙 공매도에 관련된 부분을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이제 이해를 하고 계실 건데, 이 시간을 통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부분만 한번 되짚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공매도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우리가 먼저 살펴본다면, 먼저 이제 대차장고를 좀 봐야 됩니다. 대차장고는 주식을 빌리고 아직 상환하지 않은 상태, 그대로 남아있는 장고를 얘기하는 거죠. 이걸 이제 대차장고라고 얘기를 하고, 공매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사람이 주식을 파는 거래행위입니다. 그럼 주식을 팔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법으로 반드시 주식을 빌려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대차장고와 공매도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거죠.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식을 빌려와야 된다. 그러면 대차장고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대차장고가 늘어나는 종목은 공매도가 대부분 늘어난다라고 우리가 이제 합리적으로 유추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매도와 대차장고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를 우리가 파는 행위를 했는데 숏커버링이라는 얘기도 요즘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공매도한 주식을 다시 되갚기 위해서 주식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공매도와 숏커버링은 우리가 개인 투자가들이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하는 걸 거꾸로 한다고 보면 됩니다. 매도하고 매수하는 거죠. 매도해서 이익을 내고 매수해서 환매를 한다. 우리가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하는 걸 거꾸로 개념으로 보시면은 매도하고 매수한다. 그게 매도한다, 공매도, 매수한다, 숏커버링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스 같은 데를 보면 숏커버링이 들어와서 종목이 올랐다. 주식시장이 상승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바로 이 숏커버링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요렇게 우리가 좀 쉽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우리가 궁금한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이죠. 그럼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분석을 하고 실제 이제 매매 지표에서 활용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시장 분석 자료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코스피 시장의 대차장고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스피 시장이 8월 달까지 급락하고 8월부터 반등을 줬죠. 기억하십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거꾸로 되어 있는데요. 8월 달까지 대차장고가 급격히 늘어난다. 자, 우리 코스피 지수가 내려오는 것과 정반대의 움직임, 반대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8월 달에 보시면은 고점을 딱 잡았을 때 코스피 지수는 저점을 잡게 되고 여기서부터 이제 하락했을 때 코스피 지수는 반대로 8월 저점으로 상승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보시면은 대차장고는 시장의 흐름과 정확하게 반대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보신다면은 시장 전체를 우리가 분석할 때 이 대차장고를 충분히 활용해가지고 분석을 할 수가 있다. 왜? 시장과 역의 관계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은 편하게 시장을 좀 분석할 수 있는 하나의 툴이 됩니다. 요렇게 이제 우리가 분석하는 방법을 가지고 시장 전체를 분석하고 반대로 이제 업종도 좀 분석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보시는 차트는 우리가 개인 투자가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의약 바이오 업종의 대차장고 차트입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각자 아마 보시고 계시는 HTS 보시면 그 항목란에 대차장고 혹은 공매도 이렇게 치시면은 이 사이트 화면이 다 뜨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의약 바이오를 한번 볼까요? 8월 달 같은 경우에 고점을 딱 잡고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역의 관계되면서 올랐죠. 근데 이제 의약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8월 달 고점 이후에 지금 보시면은 11월 달에 반등을 주면서 다시 고점을 잡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그렇게 따지면은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코스피 시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품 업종이 상당히 좀 약하게 움직였다. 대차장고가 늘어났다라는 것은 이 업종이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공매도를 하는 세력들이 상당히 많이 붙어 있다라는 말이 되겠고요. 그 부분은 이제 임상 실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죠. 그러면서 공매도가 늘어났고 그 공매도 때문에 대차장고가 늘어나면서 이렇게 보시면 코스피 차트와 우리가 비교해서 보면 어떤 부분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의약 바이오 업종이 코스피 시장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약하구나라는 정도를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깊이 있는 분석을 하기는 힘들지만 공매도나 대차장고를 통해서 시장의 흐름이 좋은지 나쁜지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인지를 할 수 있죠. 이렇게 시장도 분석하고 업종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고 싶은 부분 종목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셀트리온 대차장고 차트입니다. 셀트리온이 8월달 바닥 이후에 지금 이제 조정권에 좀 들어와 있지만 바닥권에서 상당히 많이 상승하면서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때 우리가 대차장고 움직임을 보시면은 이렇게 우하향하면서 대차장고가 급격히 줄어드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셀트리온 차트가 8월달 바닥 지점에서 상당히 가파르게 좀 상승을 했겠다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종목이 상승할 때는 대차장고가 줄어들고 종목이 하락할 때는 대차장고가 올라가는 서로 그래프가 반대라고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쉽게 보시면은 만약에 어떤 종목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면 대차장고는 반대로 이렇게 내려오겠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만약에 종목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으면 대차장고는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서로 역의관계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이 지금 현재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지 혹은 좀 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지 이 부분은 충분히 이걸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차트로 좀 눈대중으로만 보셔도 전체적으로 흐름을 좀 우리가 이해하는데 충분히 좀 도움이 되고요. 요거 이제 조금 더 이제 보시면은 대부분의 HTS에 보시면 이렇게 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종목이 예를 들면 셀트리온 종목인데 이 셀트리온 종목을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이 대차장고가 공매도량이 어느 정도 양이 매일 나오고 있는지 그 중에서 전체 매매 중에서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거래 대금이 얼마 정도 되는지 공매도한 평균 가격이 얼마 되는지까지 자세하게 다 나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 종목을 봤을 때 실제로 이 종목을 매수해서 올리고 싶어하는 쪽과 매도해서 내리고 싶어하는 쪽에 힘의 어느 정도 균형을 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이런 걸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보는데 특히 이 공매도와 관련된 부분은 어디에서 우리가 꼭 필수적으로 확인하셔야 되면 소형주, 초수닥의 중소형주나 급등하는 종목에서 반드시 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종목이 왜 급락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원인을 알기는 어렵지만 이 종목이 지금 급락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 정도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부분을 좀 보신다면은 충분히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모든 걸 다 보느냐? 그렇지 않죠. 제가 이제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우리는 딱 필요한 만큼만 알면 됩니다. 전체적인 부분을 다 알기도 어렵고 우리가 이걸 공부하는 학자도 아니고 분석가도 아니기 때문에 딱 필요한 부분, 뭐만 알면 되느냐 부분 이제 집중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앞에서 우리가 좀 봤던 그 화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공매도 비중이 됩니다. 이 공매도 비중을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3%, 6%, 거의 한 8%, 3%, 7% 이렇게 매일매일 공매도 비중이 나옵니다. 자, 이 비중이 증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3%에다가 3%였는데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공매도 비중이 7%, 그 다음에 10% 이렇게 증가하면 뭡니까? 이 부분은 공매도가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있구나. 공매도 비중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이 부분을 반드시 좀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흐름으로 좀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이 종목은 공매도 비중이 확대되고 있구나라고 예상을 해야 되고 만약에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공매도 비중이 같이 확대가 되면 우리가 이제 예상해야 될 부분이 뭡니까? 이 종목이 좀 있으면 고점을 좀 그릴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신다면은 이렇게 공매도 비중을 확인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공매도를 볼 때는 딱 두 가지만 염두해서 좀 보시면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매도 비중이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이 증가하는 종목은 우리가 일단 조심을 하자. 특히 급등하는 종목에 있어서 고점권에서 공매도 비중이 계속해서 매치가 늘어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헷갈리는 부분은 차트로 봤을 때 이런 거죠. 어떤 종목이 급등을 하고 지금 이렇게 고점권에서 쉬어가고 있다. 대부분 이제 추가로 사고 싶어지는 구간이죠. 추가로 사고 싶은 구간인데 이 고점권에 올라왔을 때 공매도 비중이 밑에 딱 봤더니 계속해서 공매도 비중이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사야 됩니까? 안 사야 됩니까? 고점권에서 공매가 늘어나는 종목은 사시면은 안 됩니다. 자,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공매도 비중이 중요한데 전체적으로 거래되는 종목의 공매도 비중이
10%가 넘어가면은 이 종목은 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정상적인 거래에서 대차장고가 늘어나는 공매도 비중은 대부분 1, 2% 미만입니다. 근데 만약에 공매도 비중이 10%가 넘어가는 날이 오늘 10% 넘어갔는데 하루 이틀 쉬었다 또 10%, 또 하루 이틀 쉬었다 또 10% 이렇게 공매도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면 자, 이 종목은 이제 또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누군가 지금 이 종목의 하방을 좀 보고 있구나. 외국인이나 기관 중에서 주체가 이 종목을 밑으로 좀 끌어내리려고 한다는 부분을 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공매도를 봤을 때 HTS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계산할 필요도 없고 그걸 보고 공매도 비중이 10%가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그리고 공매도 비중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최소한 이거 정도를 확인을 하시면은 우리가 좀 공매도 당할 리가 없는 거죠. 자, 우리가 수급과 공매도는 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수급은 중대형주에서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고 공매도 비중, 대차장고는 중소형주에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시장 전체를 분석할 수도 있고 업종을 분석할 수도 있고 특히 급등하는 종목도 보셔야 됩니다. 이제 한 가지 이제 좀 팁을 드리면 급등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세력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좀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종목들, 특히 급등하는 종목들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급등하면서 수익을 취하고 고점권에서 공매도를 해서 수익을 취하는 양방향 매매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중소형 급등주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 급등주에서 이 양방향 매매에 당하지 않으려면 고점권에서 반드시 공매도를 확인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수급에 이어서 중소형주의 공매도를 확인하는 방법 말씀을 드렸습니다.